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오늘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힘, 회복 탄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생소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 했던 어떤 대화가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요즘은 만나지도 못하지만 상황이 이래서 예전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 했어요. 정말 왜 모여 사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막,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이런 얘기들 꼭 한 번씩 하시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어떨 때 나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 친구들 별로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면 장애가 있다. 뭐 잠이 잘 안 온다. 뭐 불면에 시달린다. 그다음에 마음이 뭐 자꾸 우울하다. 그다음에 뭐 무릎이 아프다. 뭐 그런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히 대단하다 이런 그게 맞다 이렇게 한 게 뭔가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스키 이렇게 고글을 이제 쓰고 스키를 타고 지방에서 스키를 타고 집에까지 왔는데도 이 스키 고글 자국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 얘기하면서 정말 완전히 다들 야 정말 그건 어쩔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회복 문질러도 안 되는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새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마스크를 계속 우리가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쓰고 나서 막 굉장히 이렇게 몇 시간을 쓰고 나면 여기 마스크 자국이 나서 그게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 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서글프다. 이거 정말 탄력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 먹었다는 정말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데 막 이렇게 까지고 막 이래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딱 이제 뭐 하나 약 바르면 금방 회복되는데 이렇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어디가 이렇게 까지거나 상처가 나도 이게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상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 까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아니면 어떤 뭐 실패를 겪어서 굉장히 상처가 됐다라는 거를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받거나 뭐에 대해서 이제 좌절하거나 누군가의 말이 막 화살이 돼서 막 나를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빨리 회복한다는 거는 빨리 회복할수록 이제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유리 멘탈 그야말로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게 회복이 늦어지는 거는 이렇게 회복이 처음에 이제 빠르다는 거는 고무공을 딱 튀겼을 때 딱 튀어오르는 거. 떨어져도 추락해도 다시 튀어오른다. 이게 이제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 회복탄력성이 없게 되면 뭐 이런 고무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유리공 이런 걸 탁 떨어뜨리면 그냥 그대로 탁 깨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탄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인생에 굉장히 이렇게 실패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인생을 진짜 바닥나게 하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야말로 그냥 게임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도 겪고 상처도 입게 되는데 이거를 고무공이 튀어오르듯이 이제 회복 탄력성을 평소에 굉장히 높여놓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무공처럼 팍 이제 상처에 대해서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 튀어오르기 위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에너지를 계속 채우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나만의 에너지 채우는 법 개발하기, 이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한정없이 막 샘물처럼 무한히 솟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이랑 뭐 다른 어떤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쓰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먹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쉬어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에너지가 차오르는 거를 그 다음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차게 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고
다음에 뭐 잠자고, 이건 이제 운동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갈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 에너지를 어떻게 채울까,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는 막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면서 막 3시간씩 막 얘기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쫙 차오른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주 많이 자는 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굉장히 오래 자는 거, 뭐 주말엔 뭐 하루 종일 뭐 소파와 뭐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잠만 자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막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산에 가서 그 지인의 푸사는 항상 이제 바뀐 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난 정말 일주일을 살아낼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에너지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그런 게 잘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제일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는 거 같느냐.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가능한 한 6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멍하니 있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차 마시거나 이제 혼자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막 쭉 걷거나,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입 다물고 있는 거,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저를 에너지 채우는 방법인 거 알아서 저는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멍하니 이런. 혹시 이렇게 막 제가 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멍하니 걸어가고 있으면 저 사람 에너지를 채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혹시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그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 그 뭐 밤새도록 뭐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체력이 딱 고갈되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딱 튀어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뭐 자기만의, 그렇다면 땀 막 흘리면서 막 3시간 동안 땀 쫙 빼도록 운동하는 게 정말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이다. 그런 거 너무 건전한 방법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에너지 채우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회복 탄력성 높이는 법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그 이제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는 좀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누구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정말 좀 그래야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이제 한두 명의 어떤 그런 좋은 사람들, 서너 명의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제 굉장히 내가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친구는 그 내가 이제 이 땅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돼지 같은, 안전한 돼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평탄한 길이면 이게 걸어가는데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막 자갈밭, 그리고 막 움푹 패인 곳, 이런 곳이 많아서 걸어가는데 되게 힘든,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되게 힘든 일로 이제 이렇게 비유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그 나만의 어떤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보면 좋은 친구 얻는 2가지 방법이라는 이제 인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좋은 친구 내 옆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둬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 나와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가족보다도 더 이제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막 그 친구한테는 내가 글쎄 말이야 돈이 없어서 말이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라는 게 말해도 하나도 안 창피한 친구,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나 좋은 친구 가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나의 속 얘기를 해도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뭐 이런 친구가 한둘 있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어떤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나 스스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세 번째. 그 위기나 그 실패를 처리하는 태도예요. 위기나 실패를. 그러니까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일단 곰곰을 놨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한꺼번에 추락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그랬는데도 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탄력성이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 거에도 실패하지 않고 나는 인생에 아무 위기도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누구든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작은 위기들을 이제 자잘자잘하게 겪겠지만 나는 그렇게 큰 위기가 없고 자잘자잘한 위기만 있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의 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직에 실패하거나 꼭 거기 가고 싶었는데 실패하거나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낙방하거나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다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물려서 갑자기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됐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은퇴하고 작은 점포를 내서 열심히 자영업을 했는데 그게 말처럼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어쨌든 폐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든지 그런 이제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지 정말 마음이 지옥이 될 만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굉장히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 딱 맞고 거의 패닉 상태가 왔다든지 정말 이게 열거하다 보면 대단히 많은 그런 어떤 좌절이나 실패의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살면서.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여기가 끝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나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나 스스로를 더 막 비난하면서 막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가족들과 막 더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이제 보냐는 거거든요. 이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결국에 이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에 내가 성공할 사람인데 지금 그 성공의 길로 가는 문을 열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 중에 이런 문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실패해서 진짜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다시 재기해서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 어떤 이런 문도 있는 거야. 성공을 향해 가는 여러 개 문 중에 하나를 나는 열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실패에 대해서 막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게 진급에 누락이 됐다. 막 이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그 내가 실력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너무 비리가 많아. 막 이렇게 이거 회피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회피해 버리면 그 다음에도 별로 비전이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굉장히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걸 내가 굉장히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으로 삼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실패가 나를 망치게 두지 않겠어. 라는 결심.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 습관, 이런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인 중에 그 인테리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자분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이제 차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모델 점포를 이제 조그맣게 내고 이제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거의 뭐 퇴직금이고 뭐고 뭐 집 뭐 대출 아파트 대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이렇게 예쁜 그 모델샵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인이 인테리어 관련된 건 이제 주로 이제 홈 인테리어 이쪽을 하신 분이니까 너무 잘하고 이제 센스 있고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막 해서 오픈이 막 내일 모레야 막 이런 상황에 너무 몸이 아파서 아 내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럼 영양 주사라도 맞아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당신 이제 지금 빨리 그 제대로 검사 맡아야 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검사를 받고 했는데 이제 암 선고를 받았어요. 당장 내일 모레 오픈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지금 절대적으로 뭐 수술 받아야 되고 이제 쉬어야 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픈 그 새로 시작하는 이제 그 회사를 이제 포기를 하고 몸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그래도 주변에 이제 좋은 지인들이 많아서 그거를 아주 손해 보지는 않고 다른 분한테 넘겼어요. 이제 그 모델샵이랑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위로하느라고 이제 가서 이제 응원하고 잘 될 거야. 뭐 이게 수술하면 다 나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 모였었는데 그분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그래도 내가 회사 하다가 저 회사를 이제 시작해서 만약에 이렇게 아픈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미 시작한 거 완전히 다 망해 먹었을지도 몰라. 그거보다 낫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분은 이제 정말 그 위기나 실패에 대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낫거든. 그게 이제 완전히 손해보고 이제 넘길 건 아니니까. 내가 다 나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모델샵이나 이런 거 사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겠어. 일단 몸부터 추스리고. 뭐 이게 지금이 최악은 아니야. 그 회사를 시작했다가 아픈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위기나 실패에 대한 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희망을 갖기, 그 자리에서 다시 튀어오르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게 세 번째였고요. 위기나 실패를 이제 바라보고 처리한 태도.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변화나 도전에 대한 용기예요. 그 살다 보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안정되게 늘 똑같이 그렇게 평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들의 가장 그 이 미래의 어떤 꿈이 연예인하고 공무원이래요. 연예인은 이제 워낙 이제 연예인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 로망, 그게 어렸을 때 이제 크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초등학생들 꿈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의 영향도 크겠지만 그거에서는 이제 뭐 별로 실패 확률이 없다? 평탄하게 살 수 있다. 뭐 밥 굶을, 그야말로 밥 굶을 이런. 그렇게 해서 그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이런 누가 이제 막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경랑 속에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안정되게 살고 싶죠. 그러나 변화나 어떤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큰 성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실패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나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용기를 내야지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튀어 오르려고 하면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회복 탄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용기를 내가 미리부터 이제 어떤 키우는 것, 마음 습관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가지 선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변화나 도전에 대한 용기. 그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뭘 해보겠다. 사실 외국 사례도 외국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부를 일으킨 어떤 그런 이제 인물들도 사실 막 회사를 그만두고 굉장히 그 작은 걸로 시작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아주 그런 창창한 미래, 회사에서의 창창한 미래를 다 접어버리고 자기 일을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결국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워낙 남의 나라 얘기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탁 와닿을 만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이제 첫 번째 책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에도 이제 거기에도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저희 선배가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정말 내가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제 서울에 다들 식구들도 있는데 혼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그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이 선배보다도 훨씬 나이 어린 사장이 하는 그런 공장을 들어갔어요. 공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품이 하도 히트를 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느 회사인 줄 알까봐 제가 이제 아이템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쳐서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장하고 뭐 격리사원, 뭐 몇몇 이제 그 제품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 선배가 거기 내려가서 이제 난 다 털었다. 다 털었는데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해 보겠어. 근데 이런 데서 괜찮겠냐? 숙소도 우리는 가난해서 제공하지 못한다. 아니요, 사무실에서 그냥 잘게요. 왜 라꾸라꾸 침대 있잖아요. 그거 놓고 사무실에서 잘게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정말 3년을 그 침대에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라면만 먹고 김치도 없이 라면만 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정말 성공한 그런 선배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에서 이제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냥 서울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기본적인 이제 뭐 급여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차피 내가 이렇게 탁 엎어진 바에야 내가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도전을 시도해 보겠어. 어차피 이렇게 이제 지금이 바닥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서 3년을 거기에서 정말 고생하고 결국에 성공해서 그 회사가 이제 커지고 이제 거기 이제 임원으로 지금은 뭐 아주 그냥 잘 되게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어느 그 아이템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라는 게 밝혀지니까 답답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선배의 특징, 변화나 어떤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용기를 낸 거죠. 그게 정말 회복 탄력성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살면서 그런 너무 변화에 대해서 그거 너무 리스크가 커. 아니면 그거는 고생할 것 같아. 요새 뭐 스타트업 그런 이제 회사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어디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몇 번은 내가 정말 용기를 내고 변화에 도전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회복 탄력성, 우리가 정말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큰 힘, 회복 탄력성, 곰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에너지를 계속 내가 에너지를 채우는 법, 나만의 에너지 채우는 법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 세 번째는 위기나 실패를 처리하는 그 나의 마음 습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그리고 변화와 도전에 대한 용기. 이렇게 4가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내가 이제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4가지를 굉장히 평소에 어떤 태도나 어떤 습관으로 이제 기르셔서요. 언제라도 정말 이렇게 곰공처럼 탁 튀어오르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그런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